여기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걸로 볼 때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권인 것 같아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저희가. 저희는 오늘 한남 뉴타운 앞에 나와 있는데요. 전에 한번 3구역 가서 반응이 좀 좋았어가지고 이쪽으로 쭉 걸으면서 한남 뉴타운 5구역 쪽으로 한번 둘러보도록 하죠. 여기는 다 평지예요. 한남 뉴타운 3구역 갔을 때 오르막에서 허걱거리면서 갔었잖아. 여기는 대부분이 평지예요. 올라가다 보면 조금 오르막이 좀 있어요. 5구역이 가장 평지가 많아서 공사하기 원활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도 확실히 재정비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데다 보니까 건축행위, 신축행위 이런 게 돼 있는 게 거의 없고 옛날 마을을 또 걸어다니는 느낌입니다. 여기가 사업지가 한 5,500평 정도 되더라고요. 다른 데보다 조금 작죠? 2,500세대 정도 되고 뉴타운 3구역이 6,100세대 정도로 변경 신청을 냈거든요, 지금. 여기는 2,500세대에 임대주택이 15% 해가지고 384세대인가 임대주택이 들어온대요. 붕어빵 냄새 나는데? 여기 붕어빵을 파나? 여기 3개에 2,000원이었어요. 왜 이렇게 비싸? 여기 동네가 싼 거예요. 600원이나 하는데? 딴 데 가면 하나에 1,000원이에요. 와, 미쳤다. 붕어빵 가격이 되게 많이 올랐네. 나 고등학교 다닐 때 100원이었는데. 물가가 달라졌죠. 단팥이 얼마나 비싼데. 5구역 모습도 저는 개인적으로 재개발이 3구역보다 훨씬 느리게 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 모습을 담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재개발이 되면 대장주 아파트 중 하나가 될 수 있는 한강변에 바로 접해 있고. 난 솔직히 한남 뉴타운 3구역도 뭐 좋다고 생각은 하는데 구름지고 빽빽하고 이래가지고 글쎄 모르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여기는 위치가 너무 좋으니까. 근데 여기 재개발되면 우리 60 아닐까요? 우리 60? 아우, 슬프다 진짜. 여기가 원래 5구역이 30년 걸리겠구나 한 5년 전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 한전 변조소 문제 때문에 그랬었어요. 이전 문제 때문에 협의가 되지 않으니까. 근데 그 협의가 됐어요. 2020년에 사업의 속도를 낸다 했는데 속도가 빠르게 나오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3구역 같은 경우도 2025, 26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30년은 돼야 되지 않나. 여기가 되게 재밌는 게 앞에 동은 한강하고 완전 맞닿아 있고 뒤에 동은 남산이 잘 보이거든요. 처음에 사업 계획을 했을 때 한강뷰를 중심으로 하자. 한강뷰가 짱이다 이래가지고 한강이랑 좀 가까이 있는 거기를 엄청 높였어요, 높이를. 뒤를 낮췄는데 뒤에가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서 앞에를 또 낮추고 뒤를 또 높이는 그런 변경안을 또 제출을 했더라고요. 왜냐면 한강변 아파트도 비싸게 팔 수 있으니. 근데 뒤에 동이 너무 사업성이 안 나오면 서로 분쟁이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 동에서 한강이나 남산이 좀 잘 보이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동수를 줄였더라고요, 아예. 시간이 지나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네이버에다가 한남 뉴타운 5구역 딱 쳐보면 매물들이 권리가액 얼마, 감정평가 얼마 이렇게 해서 올려놓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마치 내년에 사업시행 인가가 될 것처럼 올려놨단 말이야. 사업시행 인가를 내년에 받겠대요. 또 조합의 목표는 그거야. 사업시행 인가를 과연 내년에 받을 수 있을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60살까지. 악플 달려 그러면 여기 조합원들 와서 악플 답니다. 도시재생화 사업을 빨리 진행해줘야 돼요. 일본을 보세요, 지금. 네, 가겠습니다. 더 이상 말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공사비도 너무 많이 올랐고 처음에 계획했을 때보다. 요즘 아파트 공사비가 650? 이렇게 얘기하니까 사업성이 어떻게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34평 아파트를 짓는데 공사 원가가 4억이 넘는데요. 고급화를 하지 않아도 4억이 넘어가게 되면 원래 가지고 있었던 토지에다가 그걸 얹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금융비용도 들 거고 이것저것 다 계산해봤을 때 준공된 다음에 시세가 못 쫓아오면 재개발 아예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안전진단 풀어주고 이런 게 문제가 아닌데 여기는 워낙 위치가 워낙 좋으니까 여기는 준공이 된 다음에는 당연히 가격이 평당 뭐 1억을 가네 이러고 있으니 이게 되게 어려운 것 같은 게 어차피 공사비는 줄어들진 않을 거예요. 그러면 땅값도 사실 크게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생각되면 지금은 물가가 계속 올라가서 그냥 돈의 가치가 떨어지는 거 빼고는 사실 재건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대부분의 지역에서 재건축이 지금 안 되는 가장 큰 이유가 공사비가 오르니까 사업성이 안 나오는 거야. 근데 준공이 된 다음에 최소 34평이 15억 이 정도는 돼야지 사업성이 나오는데 34평형 시세가 9억 10억밖에 안 되면 공사비 얹고 뭐 얹으면 답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평지랑 근생들이 좀 연결되어 있는. 근데 하나도 안 힘들어요, 오타운은. 3구역은 좀 과했죠. 거기는 산 같은 느낌이고. 여기는 진짜 그렇다. 3구역만큼 낡은 느낌은 아니네. 거기보다는 그래도 살만하니까 좀 더 늦게 진행되는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단독주택들도 많은데 3구역 가보면 태거를 시작했잖아요. 유리창 깨져있고 이런 게 되게 많았는데 여기는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이에요. 여기가 변전소 때문에 10년 동안 협의를 못했어요. 근데 협의를 다행히 했는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죠. 변전소가 이전을 하게 되면 여기 아파트가 들어설 거 아니에요. 그럼 저기 앞에 반포 앞에 다 보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한강뷰가 되게 잘 나올 것 같아요, 이쪽에서는. 확실히 강북에서 강남을 바라보는 게 되게 좋거든요. 남향이고. 그래서 이쪽에 오히려 아파트들이 그런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쪽에 있는 아파트는 포함이 안 될 거고 여기까지가 이제 5구역이 포함이 되는 것 같고. 유엔사부지가 바로 뒤에. 그럼 유엔사부지로 한번 가보죠. 유엔사부지까지 찍고 파크사이드 서울 얘기도 좀 하고. 파크사이드 서울은 분양을 한 해 만에 하는데 답이 없네 아직. 평당 1억 2천에 분양한다 그러던데. 호제스 한강이 평당 1억 1천에 분양하니까 광진구에서 1억 1천이야 우리는 1억 2천 뭐 이러면서. 호제스 한강은 네,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저도 노코멘트 할게요. 예,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왼쪽으로 가면 유엔사 부지고 오른쪽으로 가면 보강동 상권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갔을 때 보강동 저쪽이 너무 낙후돼 저게 장사가 과연 될까 싶었는데 저기도 나름 좀 장사가 되더라고요. 여기 상권은 어때요? 저긴 원래 잠수교집이 서잡은 상권이잖아요. 잠수교집 본점이 여기서 나와서 그래서 이 동네 아무것도 없었던데 좀 트렌디한 음식점이 들어왔고 뒤따라가지고 이제 다른 음식점들도 많이 들어와가지고 상권이 좀 자리 잡힌 곳이죠. 상권이 나름 나쁘진 않아요. 보강동 쪽은. 찾아오는 상권이죠. 이 동네 가서 맛집이나 가자 주차 막 해도 되잖아요. 이런 데다가 주차를 그냥 막 하더라고요. 이런 데다가. 그렇게 해가지고 식사 드시러 가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동네 상권이라고 할 수는 있는 지역입니다. 파크사이드 서울은 왼쪽으로 내려가야 되죠. 왼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와, 진천 방앗간. 진짜 방앗간이에요. 80년대 풍경 그렇죠. 느낌이야. 떡이 저기 나와 있잖아요. 가래떡이. 아, 그렇네. 저 원래 가래떡 나오자마자 뜨거운 거 그렇게 먹으면서 가는 건데 근데 여기가 이제 푸르지오고 보강동 푸르지오. 이쪽에 오니까 진짜 주거지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저쪽으로 가면 낡은 상권이고 이쪽으로 가면 한남 뉴타운 5구역, 여기는 주거지 푸르지오. 그리고 밑으로 내려가면 유엔사 부지입니다. 근데 유엔사 부지는 제가 작년 키아프 때 키아프 안에 부스를 만들어 놨었어요. 네. 시행사에서 만들어 놨는데 분양 대행사인 것 같아요. 주로 올해 상담을 일단 받으래. 자꾸 저 관심 없는데 일단 들어와 보시래. 봉투를 주는 거야. 봉투 안에 10,000원이 있더라고. 10,000원을 줬어요. 와 좋다. 그런 거 있으면 저도 불러주시죠. 그럼 하나님은 받으러 가야지. 받은 다음에 10,000원을 주더라고요. 봉투 안에. 근데 저에 대해서는 얘기를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나이가 그렇게 많아 보이지 않고 와이프랑 이제 같이 가서 걷다가 낚인 건데 사실 형을 모르면 약간 되게 평범해 보이죠. 빈곤해 보이지? 옛날보다는 많이 나아졌어. 옛날에 룰루레몬 입을 때보다는 나 지금도 룰레몬 입었는데? 이 정도는 괜찮아. 목 늘어난 티랑 맨날 왜 빵꾸 난 티셔츠 안 입은 게 어딘데? 어쨌든 들어가가지고 상담을 받았는데 분양 대행사 분이 뭐 더이라고 나인원하고 비교하면서 여기가 이제 거기 버금가게끔 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는 거야. 팩트가 너무 많이 틀린 게 아니야. 예를 들어서 더일이 500세대라고 그러고 막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거 아닌데요. 그러니까 맞대. 그래가지고 그거 가지고 10분 동안 실갱이 했어. 아, 저 왜 실갱이 했어요? 근데 아닌데요. 그러니까 맞대. 고객님이 잘못 알고 계신 거예요. 내가 그래서 인터넷 쳐가지고 보세요. 여기 더일 600세대잖아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안 하더라고. 저쪽이 반포대교고요. 반포대교 건너오자마자 우회전을 받으면 푸르지오 파크타운이 있고 쭉 올라가면 보강동이에요. 그리고 더 가면 한남 뉴타운 5구역이고 반포대교를 건너와서 지하차도를 타고 가면 시청이 나오고요. 여기가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주변에. 보강동 상권은 뭐 상권이라고 부를 수 없을 정도로 좀 빈약하고 아무것도 없는데 문제는 이 앞에 용산공원이 만약에 개장을 하게 되면요. 저 앞에 용산공원 부지거든요. 개장을 하게 되면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언제 개장이 될지 파크사이드 서울이 준공이 되게 되면 이 근처 상권이 다 변화하긴 하겠지만 지금까지는 이 근처에 상권이라고 할 만한 데가 없잖아요. 더일 주변에 뭐 카페 상권이라든가 나인원 뒤에 상권이라든가 아니면 이태원하고 연계성이 이런 건 좀 떨어지지 않아요, 이쪽이? 이 근처에 새로운 상권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라이너 뒤에도 그 전에 되게 조용했었는데 라이너에 들어오는 시점쯤부터 해가지고 막 거래가 움직였잖아요. 거기랑 마찬가지로 저는 이 주변에 있는 상권들, 이 주변에 있는 건물들이 이 건물이 이제 준공되는 시점에 맞춰서 1, 2년 전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지금은 사실 여기 들어가기에는 리스크가 있지만 준공 시점을 맞춰가지고 뭐 상권에 관련된 걸로 고민해보고 투자해보는 거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안타까운 게 위치는 진짜 강북에서 개발되는 사업지 중에 최고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가 너무 비싸게 샀단 말이에요. 1조 500억 주고 사가지고 금융비용이나 이것저것 하면 엄청나게 돈이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고급주택단지로 개발을 하면 우리나라 최고의 고급주택단지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원래 유엔부사 부지가. 근데 여기를 호텔 들어서고 그리고 오피스텔을 뭐 700세대인가 들어서고 이렇게 하면 분양가 상한제나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초 하이엔드 주거지로서는 좀 마이너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트렌드가 조금 바뀌긴 했어요. 물론 시그니엘 같이 주상복합으로 해가지고 복합시설이 있는 것도 있지만 호텔 레지던스하고 함께하는 고급주택 단지들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나인원이나 더일 같은 고급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고급 단지도 좋지만 약간 여기는 조금 더 캐주얼하면서 그런 느낌으로 고급주택 단지가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저는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거보다 더 엄한 지역에도 고급주택 단지가 많이 생기고 있고 포제스? 네, 포제스 좋아합니다. 네. 근데 여기는 일단 위치적으로나 개발하는 트렌드적으로는 적합한 개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여기 개발하는 분들이 똑똑할 거예요. 강북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금사라기 땅 여기가. 엄청난 프로젝트죠 정말. 와 이렇게 좋은 땅이 어딨어요. 반포대교 건너서 위로 가면 이태원 시청이고 이쪽에 공원 생기고 이러면 와 파크사이드 서울 사업지에 왔는데 부지가 크긴 크다. 근데 진짜 직접 보니까 진짜 크네요. 지도로 봤을 때랑 좀 다르네요. 여기서 그러면 최고층으로 지은 데는 고층 건물이 별로 없으니까 한강뷰가 나오겠네요. 그리고 남산뷰는 되게 잘 나올 것 같고 파크사이드 서울이 여기다 지어지면 용산공원이 이 앞에 지어지잖아요. 거리는 좀 있구나. 나중에 준공이 되면 이쪽에서 뭐 부담을 해가지고 연결시키도 그렇게 하겠네요. 자 남산 경관지구 때문에 지상 20층밖에 못 올리는군요. 그리고 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 문화, 집회, 숙박시설, 호텔 들어오고 근생 들어오고 오피스텔 700세대, 공동주택 아파트가 400몇십 세대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더라고요. 건축주가 용산 11 건설이고 현대건설에서 시공을 하고 있고 2027년에 목표를 하고 있는데 2027년 말까지는 그래도 되지 않을까? 4년
남았네요, 앞으로. 네. 그럼 여기가 근생상권이 어떻게 될까? 여기랑 붙어있는 근생상권들이 저 오른쪽으로 돌아가는 길이 있어요. 그 용산구청 뒤쪽에 있는 골목에 있는 상권들인데, 저희가 이태원이 한번 한창 떴을 때 힙한 음식점들이 많이 있었던 지역들인데, 이슈가 떨어지면서 사람들이 잘 안 가게 됐던 동네예요. 근데 여기가 몬드리안 호텔도 있지만 여기도 이제 호텔이 들어오고 상업시설이 들어오면 이쪽 지역 같은 경우도 상권이 연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저 앞에 있는 상권이 이제 카페거리 같이 있는, 저로 올라가면 앤틱 가구거리랑 연결되는 상권인데, 근데 가구거리가 다 죽었잖아요, 지금은. 그렇죠. 근데 여기가 파크사이 서울이 가구거리한테 맞닿아 있잖아요. 그럼 얘가 들어오면 가구거리 쪽에 좀 변화가 있을 수도 있겠네요. 많은 변화가 있기에는 좀 작아요. 그 다음에 여기 지역 자체도 아직도 땅값이 꽤 비싼 데라서 그런 점에서는 좀 덜 하겠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여기는 상권을 좀 만들어 나갈 수 있는 동네 중 하나라고 생각은 듭니다. 파크사이드 서울 근처가 이렇게 돼 있고, 근데 여기가 불법 주차된 차들 때문에 지나다니기 힘들어요. 도로 환경이 솔직히 여기 그렇게 좋지는 않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상권이 완전 동네 상권이고 조용한 곳인데, 트렌디한 음식점들도 들어올 거예요. 왜냐면 여기랑 연결되는 곳이기도 하고, 사람들의 어떻게 유입 자체가 상업시설, 그 다음 숙박시설 같은 게 있기 때문에 많이 모일 거라서 이쪽에는 음식점 같은 거 하는 거는 많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인원 한남 처음 개발될 때 준공되기 전에 나인원 한남 후문 쪽에 평당 5천, 6천 이렇게 팔린 건물들이 되게 많아요. 싸죠. 지금으로 치면 너무 싸죠. 지금 1억 5천, 뭐 네, 이거 맞아요. 호가는 2억 이러니까. 근데 그때 저거 개발할 때 이 동네에 뭐가 생긴다고 저걸 개발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되게 훌륭한 투자였죠. 여기 근데 1억이 이미 1억인 지역인데, 이미 1억이 넘으면 좀 쉽지 않잖아요. 그래도 조금 더 저렴하게, 요즘 같을 때 어차피 이거 못 기다리고 파는 분들한테 좋은 부재들을 좀 산다라고 하면 메리트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상상을 한번 해보죠. 우리가 저기 분양을 받았어요. 예를 들어 파크사이 서울을. 그럼 이 동네가 어떻게 변할지 한번 얘기를 좀 해주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동네에 있는 업종들 자체가 한남동 5구역 왔을 때처럼 특색 있는 업장도 없고 부동산이나 이렇게 낡은 음식점들만 있는데, 근데 여기는 저는 오히려 나인원 뒤에 못지않게 상권이 잘 발달할 수 있는 지역이라고 생각드는 게, 바로 용산구청이 있고 바로 뒤에 이태원이 있고 상권이 연결되는 공간이에요. 그리고 파크사이드 서울뿐만 아니라 뒤에 몬드리안도 있고 유입될 수 있는 인구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게 들어오는 시점으로 이쪽 상권이 이태원에서 연결될 수 있는 확률이 되게 높고, 저는 그렇게 발전이 될 것 같아요. 그럼 평당 가격이 지금 한 1억 정도의 시세가 형성돼 있나요? 호가는 저거보다 높게 나와 있는데 실제로 거래가 잘 안 되는 지역이에요. 파는 사람들은 호가가 높은데 사는 사람들은 호가가 낮으니까, 1억 막 3, 4천, 4, 5천 정도 여기 들어올 리가 없죠. 핫한 거리가 아니니까. 여기를 만약에 투자해서 들어온 사람들은 거의 평당 2억을 보고 들어와야 되겠죠? 2억까지 갈 수 있을까요? 근데 좀 모르겠어. 왜냐하면 지금 시점에서 워낙에 싼 땅들이 없기 때문에 그런 가격을 보고 들어간다라고 하면 2억 정도도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시기가 조금 오래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여기 27년 하반기는 돼야 자리 잡을 거란 말이에요. 한 26, 27부터는 투자에 대해서도 목적을 가지고 생각할 수도 있고, 그리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여기다가 일부러 상가들을 자기가 빌리는 경우도 있어. 권리금 장사하려고. 뭐 여러 가지 측면으로 내가 먼저 선도해가지고 음식점을 차리고 여기다 트렌디하게 바꾸시는 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인원 한남 뒷골목을 차가 진입하긴 별로 안 좋지만 한강진역 6번 출구가 바로 앞에 있잖아요. 그 여기서 내려가지고 한 2분이면 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이태원역하고는 조금 멀잖아요. 이태원역 먼데, 근데 여기 용산구청 주차장도 괜찮고, 그리고 여기도 도로가 넓다 보니까 차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상권들도 저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는 오밀조밀한 패션 상권도 있고 좀 다양한 상권들이 있는데, 여기는 제가 예상할 때는 고급 상권으로 발전할 가능성도 있다라는 생각은 들어요. 파인다이닝도 들어올 수 있고 위치적으로도 충분히 접근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교통도 좋고 발렛도 가능한 그런 상권으로 변모할 확률도 높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부터가 이제 앤틱 가구거리라고 하는 거리들이잖아요. 여긴 거래가 좀 돼요? 앤틱 가구거리 이쪽은? 여기가 1구역, 2구역이 연결되는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약간 신축행력이 참 애매한 동네들이거든요. 사가지고 개발하기가 애매하니 그냥 놔둔. 궁금한 게 이런 앤틱 가구들 있잖아요. 저기 보면 앤틱이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뭔가 너무 오래된 이런 느낌인데, 이런 거를 진짜 여기서 장사가 돼요? 저도 안 사봐서 모르겠는데. 일로 오니까 사업지랑 멀어진 느낌이네요. 이쪽으로 가야 여기 건물들이 막고 있는데 저기가 파크사이 서울 사업지고. 근데 여기도 연결되는 길이 생길 것 같아요. 아 그렇죠. 여기 길이 생기겠죠. 여기도 개발할 수 있는 건물들은 없지만 이런 상가들이 임대료가 엄청 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임대료 싼 건물들, 싼 상가들을 잘 주워가지고 좋은 상업시설을 바꾼다라고 하면 또 괜찮을 수 있죠. 와 근데 여기는 진짜 유동인구가 너무 없긴 없다. 외국인들이 가끔 오는 그런 데인 것 같고, 저게 앤틱거리라고 돼 있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앤틱이라고 하면 그래도 한국의 앤틱이 좀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그 로마에서 세배온 것 같은 그런 거만 있어. 뭔가 해서 세벼 본다니요. 알고 보면 중국 공장에서 만들었겠지. 아, 그렇죠. 네. 저 진짜 앤틱이겠어 저게 다. 이런 것도 보면 약간 러시아에서 세벼온 거 같잖아요. 동남에서 가져온 것 같아. 네. 우리나라 앤틱은 없는 것 같아. 여기는 굳이 지금 상권으로는 올 가치가 없는 일반 사람들은. 근데 이제 저기가 생기면 여기도 충분히 바뀔 수 있는 요인이 생기는 거죠. 맞아요. 나인원 들어오기 전에 그 뒷골목 아무것도 없었던 동네거든요. 나인원 뒤가 그렇게 빠르게 바뀌고 대박이 날지는 몰랐는데, 그 정도로까지 빠르게 올라갈지 몰랐는데. 여기로 나오네. 여기 사업지입니다. 아 여기까지 있구나. 와 그러면 파크사이 서울 사업지가 완전 여기 붙어있네요. 앤틱거리랑 그냥 이렇게 붙어있으면 입주민들이 바로 이용할 수 있고, 호텔 이용하는 사람들 그 근생상권 사무실 들어오니까 이쪽이 많이 바뀌겠네요. 여긴 너무 좋을 것 같은데요? 아 걸어보길 잘했다. 여기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막 왔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여기까지 왔는데 지금 여기서 딱 보고 느낀 게 있어요. 역시 더 많이 돌아다녀봐야 돼. 돌아다녀봐야 어디가 어떻게까지 상권이 바뀔 수 있을지 고민하는데 여긴 들어오겠다. 여기는 들어오겠다. 여기가 사업지 뒤쪽이잖아. 저 앞에 크게 있는 게 용산 그 구청이고. 여기에 이제 어떻게 보면 나인원 뒷골목에 있는 트렌디한 음식점들이 들어온다라고 상상을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는 진짜 차가 다니기가 좀 편해서 나인원 뒷골목 차가 다니기가 불편하거든요. 근데 여기는 그래도 2차선이 왕복으로 있고 차당이 좀 편해서 뭐가 들어오긴 좋은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앤틱 가구점이 이제 사라지겠다. 그렇죠. 왜냐하면 임대료 자체가 여기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나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는 앤틱 가구 거리점일 수도 있겠다. 아니 조금 더 남았습니다. 27년이니까. 오늘 영적이나 한남 뉴타운 5구역을 걷다가 파크사이 서울 사업지까지 왔는데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기대가 됩니다. 상권이 또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상권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우리가 학습했던 걸로 볼 때는 무조건 잘 될 수밖에 없는 상권인 것 같아요. 잘 될 거라는 확신이 드는 상권이 많지 않았는데 개발 행위 같은 게 좀 많이 일어나겠죠, 그래도? 리모델링도 많이 되고 뭐 신축하는 데는 좀 규제가 있는 데도 많긴 할 텐데 그래도 업장들도 굉장히 좋게 잘 들어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연결되어 있는 곳인데 이쪽 근처에 있는 이런 앤틱 가구들도 지금 24년이니까 2, 3년 안에는 조금씩 변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컨텐츠는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지만 5년 후에 준공이 다 돼서 자리 잡은 다음에 여기 와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여기를 안 올 수가 없는 게 이 동네 여기 새로 생겼다 그거 보러 올 거지 또 여기 또 맛집이 하나 들어왔다 또 먹으러 한번 올 거고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진짜 상권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몇 년 후에 다시 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